자, 오늘 미션 71차입니다. 71차. 와, 박수. 우리 100일 되려면 30일 남았습니다. 딱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100일 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9월 말까지면 이제 100일에서 한 40일이 더 추가가 되네요. 그죠? 근데 100일까지가 고비인 것 같아요. 100일까지 해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욕심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좋아요. 오늘 우리 비타민 나눔은 김선옥 작가님이시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비타민 문구는, 나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덕담 같은 그런 문구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나에게 고마워 라고 감사하자. 오늘의 나에게 수고했어 라고 칭찬하자. 내일의 나에게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넣어주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좀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덕담 같은 정말 비타민 같은 문구고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긍정 확언도 그렇고 이렇게 비타민 문구도 그렇고 뭔가 그 문구 자체가 제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그런 문구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좀 하루에 좀 밝고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문구는 좀 길지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긍정 확언을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나는 성공하기까지 끈기 있게 해내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후. 안 그래도 아침에 그 비타민 올려주신 거 보고, 좋았어요. 편안한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의 나에게 고마워라고 감사하자. 오늘의 나에게 수고했어라고 칭찬하자. 내일의 나에게 할 수 있어라고 용기를 넣어주자. 너무 좋습니다. 나는 성공하기까지 끈기 있게 해내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김선옥 작가님께서 던져주신 긍정 확언. 우리 앞에 계시는 네 분의 작가님에게도 똑같이 오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다음 작가님, 하윤정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윤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긍정 확언을 오직 세상의 중심은 나다. 오직 세상의 중심은 나다. 오직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래서 나를 좀 더 다지는 모든 중심에 내가 우선해서 가지를 뻗을 수 있으면서 내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빨강 2를 지금 오늘 한 20쪽 정도 읽고 있습니다. 오르한 파묵이 쓴 작가인데 이 책이 좀 그림에 관한 예전에 세밀 화가에서 이 초성화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관한 글이라서 우리가 다른 걸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지금 익숙한 것에서 익숙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에 그 힘듦이나 고통이 있듯이 문화가 하나 바뀌면 다른 문화는 가는 과정에서도 그 험난한 과정이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좀 더 그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내 이름은 빨강에서 수채화에 대해 좀 연관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좋습니다. 야, 우리 하윤정 작가님, 인생 이막은 이제 수채화, 화가가 되는 거 아니십니까? 작가는 덤이고, 그죠? 글 쓰는 작가는 덤이고. 좋습니다. 그 바람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오직 세상의 중심은 나다. 축복드립니다. 좋습니다. 김정희 작가님 할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아침에 읽기에는 좀 다소 무거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읽다가 보니까 그래도 아침이니까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을 가끔 들을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들을 일이 많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자유의지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인식하면서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 삶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는 정신의 태도와 능력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철학자의 미래 말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게 자유의지. 그다음은 또 반대급부로 살아가는 반대의 말이 우리가 사실 죽음에 대해서 다 기피하고, 금기시하고 사실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또 잘 살아가는 것만큼 잘 마무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작가는 계속해서 지금 한동안 한 수십 쪽에 걸려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들려드리기엔 조금 무거워서 여기까지 자유의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각자가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선택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이 100일 챌린지를 하고 그 다음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걸 읽었는데 왜 이렇게 잠이 확 달아나면서 우리가 죽음도 선택하는 순간이 어느 날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하면서 너무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가끔은 제가 그런 장수 시대에 대한 직면한 우리 앞에 미래에 대한 것도 가끔씩은 다소 부담스럽다. 때는 행복한 지금 우리 중년을 지나서 장년을 맞이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약간 걱정도 약간은 아주 조금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즐겁고 또 뭐 만족스럽게 살아간다면 또한 미래도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살자. 또 아니면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도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절대로 무겁지만 가볍지 않게 오늘 아침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김정희 작가님만 해줄 수 있어.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해. 무겁지만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예.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김정희 작가님의 몫이라는 거. 너무 좋은데요. 자유의지. 그래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죠? 인식을 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나의 죽음도 선택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 말이 오늘 되게 확 와닿네요. 우리 그 자신에 대한 성찰과 삶에 대한 통찰력이 강하신 분들은 드라마에서도 왜 그런 거 보잖아요. 나 이제 간다. 잘 지내라. 이러면서 죽음을 선포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자신이 가셔야 될 그 타이밍을 선택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내가 가지고 온 소명은 마음껏 다 발휘시켜서 잘 살아냈다. 나는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안녕.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일까. 모든 게 처음 순간, 중간 순간은 누구나가 화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나는 순간이 어떻게 끝나지느냐가 그 삶의 전체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년에 비참해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는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우리 김정희 작가님이 오늘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소희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네. 저는 지금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요거 지금 아직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 책 저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오늘 한 책도 한 대목 읽어드리고요. 저는 오늘 긍정하고는 나는 나의 하루를 사랑한다입니다. 글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꼭지를 잡고 쓰고 있는데, 생각만큼, 어제 썼던 거 오늘 읽지 말아야 했는데, 오늘 읽으면 또 끝일 게 있더라고요. 봐요. 제가 금지사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요. 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요렇게 또 말이 요렇게 되면 더 매끄러울 것 같다 해서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쭉쭉 이렇게 안 나가지네요. 지금 그런 아침이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귀하디 귀한 당신.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조립 제품이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에 의해서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애정이 담겨 이 세상에 보내어졌다.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시를 썼다고 합니다. 괜히 오늘 아침에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수련한 아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또 김정희 작가님 얘기해 주신 것도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저는
매일매일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이가, 40대는 이런 내용을 잘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또 병동에서 환자분들 보면, 김정희 작가님 하신 말씀처럼 어떤 조금 더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소유 작가님 지금 삶이 너무 만나게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아침에 엄마 생각하니까 또 심쿵하죠. 그럴 땐 그 감정에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너무 또 이렇게 절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는 모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 우리는 절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최고의 장인, 신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신의 의지를 파악을 하고 또 적절하게 사용하다가 가야 되겠죠. 아, 오늘 다들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우리 또 그 다음 작가님 한번 가볼게요. 엄지원 작가님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희 긍정학원은 내게는 기회가 넘쳐나고 빠르게 기회를 알아차린다. 내게는 기회가 넘쳐나고 빠르게 기회를 알아차린다. 내게는 기회가 넘쳐나고 빠르게 기회를 알아차린다. 네, 이렇게 해봤고요. 사실 뭐 기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기회일 건데 이거 놓치면 안 될 건데 이러면서 또 놓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거는 정말 멋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삶에 또 힘도 되고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데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내 것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알아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데 오늘은 또 여기에 또 꽂혔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는 유턴의 시기가 있다. 네, 제가 어제 유턴을 했거든요. 어제 도교육청에 뭐 계약건 때문에 갔다가 협회장님하고 뭐 이런저런 회의를 좀 하다가 상의를 하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렇죠.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앞이 잘 안 보이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뭐 이렇게 왔었는데 오다가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길을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 길이 안 보여서 그냥 직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 다음 길로 들어가서 이렇게 유턴을 몇 번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는 게 이 유턴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맙네. 이거 없었으면 내가 계속 갔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 유턴을 해서 오는 길이 그렇게 오니까 한 20분 정도만 시간이 더 소요가 됐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헤매고 그 밤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어딜 갔는데 내가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여기 왔지? 내가 뭐 때문에 왔더라? 이러다가 저는 그때 처방을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내가 처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해서 제가 처음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거기서 숨을 멈추고 가만히 있거든요. 숨 멈추면 안 돼요. 숨은 적당히 쉬어요. 가만히 있다가 보면 그리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또 돌아가니까 보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리고 어제 겪었던 일을 보니 유턴의 시기가 있다라는 게 유턴이라는 게 정말 이것도 기회를 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우, 짝짝짝, 우리 엄지원 작가님. 무사히 잘 다녀오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와, 유턴을 우리, 평소에 저 같은 경우도 도로에 운전을 하다가 유턴할 일이 많거든요. 내비의 말을 잘 안 듣다 보면 그런 일이 저에게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턴을 해야 될 때면 막 속상해해요. 내가 왜 그 조금 전에 거기서 가지 않았을까? 긴가민가 할 때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이 강해서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 생각이 틀려서 유턴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내 안에 오는 거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 일찍 도착해서 좀 쉴 수 있는데 내가 유턴하는 바람에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구나 라는 그런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던 적이 많았는데 우리 엄지원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반성하게 되네요. 아, 맞아요. 직진의 길만 있었다면 시간이 더 많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적절하게 중간에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보니까 빨리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와서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직진만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꺾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절한 순간에 유턴을 해야 될 때 유턴하게 되면 또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길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느낌을 가져봅니다.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우리 삶에서는 유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느낌의 순간이 결국은 알아차림인 것 같아요. 우리 좀 전에 엄지연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상황에 유턴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잖아요. 결국은 그 알아차림의 순간을 잘 활용을 하려면 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확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와, 좋습니다. 내게는 기회가 넘쳐나고 빠르게 기회를 알아차린다. 그래요. 우리에게 오는 기회에 우리도 빨리빨리 좀 제깍제깍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써봅시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세요? 우리 특히 간절기 때 옷 정리해야지. 옷 정리 제일 싫잖아요. 간절기가 되면. 그죠? 특히 우리 여름옷 정리하고 이럴 때 두꺼운 옷 집어넣고 가벼운 옷을 꺼내야 될 때 옷장을 싹 뒤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미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아, 다음 주에 해야지 이러고 다음 주에 또 더 큰일이 생기면 미루게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뭔가 큰 거를 하려고 하면 그 하루 전체를 내가 옷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옷 정리를 해야지라는 내 안에 계획이 있다면 그 옷 전체를 내가 집안을 다 뒤집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곳 내가 있는 곳에서 뭐 그 속옷만 들어있는 속옷 서랍장만 오늘 정리해야지. 정리하다 보면 이제 단계 넘어가잖아요. 우리 싱크대도 그렇잖아요. 싱크대만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주방 전체가 치워지고 주방이 치워지다 보면 거실 치워지고 막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실행을 하게끔 하려면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게 뭐냐면 작게 세분화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책 읽기가 참 안 돼요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어라. 그거를 100일만 해봐라.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한 페이지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5분 정도를 읽게 돼요. 5분을 읽게 되다 보면 30분은 금방 읽어지고 그러다 보면 1시간 뚝딱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작게 세분화하다 보면 결국엔 어느 순간 큰 덩어리를 해내고 있는 이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단숨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작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작가들은 또 큰 글을 써야 되면 작게 매일 조금씩 내가 마음을 쓰는 이 과정이 또 크단 말이에요. 우리 소유 작가님 참 글쓰기가 잘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8월 좀 한 초순 좀 넘으면 또 여유를 조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 시간 되실 때 잠깐씩 센터에 오셔서 또 저랑 좀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추가적인 거는 제가 공저 단톡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눌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바지에 가서는 좀 더 탄력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마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 70일 차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 25분의 시간이 너무너무 달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행복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생각해내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느끼하게 감사합니다. 느끼겠어요? 사랑합니다. 나갑니다. 그래요. 파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 네.